안녕하세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살롱이 아니라요, 저희 근처에 있는 당오름 둘레길에 있는 숲에 나와서 위클리북을 소개해 볼까 해요. 여기는 저희가 자주 다니는 산책로 한가운데 있는 도로 한옆에 이렇게 돌 테이블과 평상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숲카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선선할 때 이렇게 나와서 책 읽거나 커피 한잔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나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이렇게 삥 둘러 보시면 그리고 마침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도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거든요. 이번 위클리북에 소개해 드릴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신간 산문집인 작별들 순간들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자연과 빛이 한가득 들어오는 표지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배수아 작가님이 베를린 근처에 있는 되게 한적하고 깊은 정원이 딸린 오두막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벗삼아 책 읽고 사색하면서 지내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려간 산문집이거든요. 그래서 정원 이야기, 자연 이야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헤엄도 치고 그렇게 한적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느꼈던 감흥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써내려간 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의 글을 찬찬히 따라가서 읽다 보면 작가님이 머물렀던 그 오두막과 정원과 근처의 호수와 숲과 길과 이런 것들을 같이 산책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들이 너무너무 시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특이할 만한 사건 같은 것들은 펼쳐지지 않고요. 정말로 배수아 작가님의 내면과 자연과의 교감, 호흡,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읽는, 같이 호흡하는 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이 책에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 그 문장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고 낭독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볼까 해요. 마침 여기가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온 천지가 푸르르니까 여기서 그런 시적인 산문을 낭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 책과 친구와 함께하는 은둔의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배수아 작가님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고요. 연락이 닿지도 않고 심지어는 찾아가기도 힘든 그런 깊숙한 산골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책과 자연에만 몰입하는, 자신의 내면에만 몰입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책과 함께하는 은둔의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제주살롱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단절된 건 아니지만 시골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고, 저희가 외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산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저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저희들이 지향하는 삶의 어떤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듯한 인상이랄까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감명 깊게 가슴 깊이 와닿았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일반적인 산문집하고는 좀 다르고요.
배수아 작가님께서 이 글을 어떻게 쓰고자 했는지,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책 내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것은 하나의 순간이 아닌 동시에 존재하는 많은 순간들이 되었다. 글은 모든 순간에 있었다. 나는 글과 함께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2마리의 공작과 2마리의 까마귀 그리고 1마리의 뒤형벌과 함께 이 순간에 머문다. 네. 여기서도 지금 주변에 까마귀들이 많고 까마귀들이 가끔씩 이렇게 울곤 하는데요. 정말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지금이 몇 시인지 몇 분인지 이런 거는 잊게 되고요. 정말로 순간에 머무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숲카페라는 공간이 정말 그런 곳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간을 잊기 위해서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읽어 드릴게요. 비유하지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성찰하려 들지도 마. 아무것도 누설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저절로 드러내 보이는 것들. 언어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현상성. 오직 그것들에만 집중해. 정말로 자연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자연을 묘사하는 언어에만 집중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산문집이.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산문집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입니다. 네, 그리고 배수아 작가님이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조금은 긴 문장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답거나 감동적이거나 스며들거나 지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압도적인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좋은 글이나 기억에 남는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매혹적이거나 독특하거나 소름 끼치거나 아찔한 글도 아니라고.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글을 쓰고 싶지 않으며 개념과 철학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체와 통일과 조화의 글도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연속성과 이야기의 문법을 피해가기를 원하며 구조와 플롯의 글을 쓰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무엇도 심지어 내용이나 아름다움조차도 완성하거나 구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은 파편이었다. 단지 속삭임, 몸에서 울려 나오는 숨과 같은 속삭임, 물처럼 들어올리는 속삭임, 글이 호흡하는 속삭임, 글을 해체하는 속삭임, 몸 없이 환하고 불완전한 사물과 같은 하지만 속삭이는 사물인 혹은 모순되고 파편적인 몸을 가진 소리. 하나의 물방울이 돌 위로 떨어질 때 비로소 풀려나는 광물의 속삭임, 동굴의 한숨인 속삭임, 과거도 미래도 아닌 글을, 진실도 거짓도 아닌 글을, 일어났으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네. 정말로 이 글에서 얘기하듯이 파편 같은 글이죠. 파편 같고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왠지 빛나는 순간을 담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이죠. 배수아 작가님이 지향하는 어떤 이런 파편적인 글쓰기로 쓰여진 글의 어떤 아름다운 문장 몇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정원이 있지만 정원 가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내방쳐두곤 하거든요. 저희가 농담으로는 뭐 내추럴 가든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사실은 게을러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배수아 작가님이 정말로 일부러 정원 정리를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런 정원에 대한 묘사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번뜩이는 이 불안의 기미. 번개가 치기 전 정원에 풀립드는 떨림을 멈춘다. 수국이 고개를 숙인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들 알고 있다. 하지의 저녁, 길고도 느린 구릿빛 그늘이 테라스의 장작더미 위에, 유리구슬에, 거울 조각에, 공작새의 양철 날개 위에 한없이 오래 머문다. 그러다 묽은 어둠이 고이듯이 하지의 밤이 온다. 정원 나무들은 검은 그림자로 우뚝 서 있는데 하늘에는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의 구름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새파란 빛으로 환하게 반짝인다. 내 잠은 끊임없이 중단된다. 눈을 뜰 때마다 창밖으로 물처럼 흐릿하게 환한 하늘이 보인다. 그때마다 나는 베클린의 그림 죽음의 섬을 생각한다. 새벽 3시 내우도 없이 새들이 운다. 테라스 앞 허단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수국의 그림자,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영영 완성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강해진다. 나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굴복하고 인정하고 마침내 울 것이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마지막 문장을 쓸 것이다. 아니, 눈물이 곧 마지막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잘 울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지막 문장은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산문에 보면 완성하지 않는 글쓰기를 끝내 완성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파편 같은 글쓰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테라스 앞 허단에 있는 수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제주살롱 테라스 앞에 저희가 수국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수국이 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이런 글을 보니까 저희 테라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원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 가서 헤엄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호수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가까운 데다 더운 날도 아니어서 호숫가에는 평소와는 달리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물에서 가까운 백양나무 아래 모래사장에 매트를 펴고 앉아 책을 읽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벼운 금속성으로 찰랑이는 나뭇잎들의 소리, 번잡함과 소란스러운 절정이 사라진 서늘한 석양의 호숫가, 공기에 몸을 어느 정도 식힌 우리는 옷을 벗은 다음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예상외로 차갑지 않았다. 바닥까지 비쳐 보이는 투명한 물속에서 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치며 우리의 다리 사이를 지나갔다. 호수 건너편에 우리의 정면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수평선에 걸린 태양을 향해 똑바로 헤엄쳐 나갔다. 일몰의 햇살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다. 하루의 마지막 빛이 호수의 수면 위에 기다란 금빛 섬으로 웅축되어 가만히 출렁였다. 우리도 그 안에서 빛의 일부가 되었다. 물닭들이 그 빛을 부수며 눈앞을 가로질러 갔다. 장밋빛으로 물든 구름의 테두리가 반짝였다. 나는 물이 내 몸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팔을 저었다. 네. 호수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게 묘사하고 있죠. 이런 문장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이 전체가 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배서 작가님과 같이 동거하는 아마도 남자인 것 같은데요. 베를린 서가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를린 서가의 주인과 함께 산책을 다니고 호숫가에 헤엄치러 가고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근데 맨 끝까지 에필로그까지 읽으시면 그 베를린 서가의 주인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스포일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을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 비밀이니까 남겨놓도록 할게요. 시골 생활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시골 생활의 고독은 도시의 고독과는 완전히 다르다. 떠밀려오는 파도가 없다. 우리는 다급하게 밀려간다는 느낌이 없다. 하루하루는 호수의 물살처럼 잔잔하다. 우리는 거의 거울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진 것일까? 베를린 서가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좋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읽은 문장이에요. 저희가 정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잔잔하게 다급하게 밀려간다는 느낌 없이 하루하루 어떤 고립된 고독이라기보다는 혼자 있어서 편안한 고독이라 할까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오직 이 정원을 따라서 쓰인 글이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도착하게 된 투야나무 울타리 뒤편에 보이지 않는 정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정원의 시간과 동시에 일어난다. 정원의 삶과 나란히 간다. 이 글 속의 그 무엇도 정원보다 앞서거나 나중에 말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파라다이스라고 베를린 서가의 주인은 말했다. 파라다이스의 어원은 고대 이란어로 울타리로 둘러쳐진 땅을 의미하므로.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산문집입니다. 산문집이라기보다는 한편의 긴 시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숲에 나와서 책 소개를 하고 또 문장을 읽어보니까 또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가 있네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다른 곳에 나와서 책 소개도 하고 낭독도 하고 주변 풍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한번 또 촬영을 해볼까 해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위클리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